절대왕정의 배경은 중세 유럽의 혼란과 변혁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종교적 분열, 정치적 혼란, 그리고 봉건 제도가 무너져가면서 유럽의 여러 국가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절대왕정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했습니다. 군주들은 신성한 권위를 내세우며 왕권을 강화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의 튜더 왕조입니다. 헨리 8세는 절대왕정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서 그의 통치는 영국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헨리 8세는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려 했을까? 헨리 8세는 왕위에 오르면서 자신이 왕국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도전은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왕비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후계자를 얻지 못해 가문이 단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교황청에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이 이를 거부하자 헨리 8세는 과감히 영국 교회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종교적 권위까지 장악하며 국가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헨리 8세는 교회까지 장악해야 했을까요? 헨리 8세의 결정은 단순히 후계자를 얻기 위한 개인적 야망을 넘어 국가의 권력 구조를 재편성하고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당시 사회의 중심이었고, 이를 통제하는 것은 곧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신성한 왕권으로 정당화하며 절대군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와 첫 번째 부인인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메리 1세는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가진 왕으로 영국 역사의 암울한 장을 열었습니다. 메리 1세의 통치는 헨리 8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절대왕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메리는 잉글랜드를 다시 가톨릭 국가로 돌리려 했고, 이를 위해 수많은 신교도들을 처형했습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메리는 신교도들을 그토록 잔혹하게 탄압했을까? 메리는 자신이 가톨릭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 믿었으며,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은 잔혹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로 점철되었습니다. 메리 1세의 통치는 잉글랜드 내 종교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그녀의 사후에도 그 여파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메리 1세는 1558년 11월 17일 4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요독증으로 추정되며 임신 중 합병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여러 차례 유산을 겪었고, 마지막 임신 역시 건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메리 1세가 죽고 헨리 8세와 세 번째 부인인 안나 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자 잉글랜드는 다시 개신교 국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의 왕권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즉 스코틀랜드의 또 다른 메리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의 사촌이자 잉글랜드 왕위 계승권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리 스튜어트는 자신이 잉글랜드 왕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치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1567년 메리는 스코틀랜드에서 권력 싸움에 패배하고 잉글랜드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보호를 요청했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를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결국 메리는 19년간 잉글랜드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메리는 단순한 포로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고, 1586년 결국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체에 충격을 주었고, 특히 가톨릭 국가들 사이에서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처형하기 전까지 갈등과 번민에 빠졌지만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의 처형은 곧 국제적인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메리의 처형 후 스페인은 가톨릭의 수호자로서 잉글랜드를 침공하기 위해 무적 함대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잉글랜드 해안을 향해 출정했으나 엘리자베스의 용감한 해군과 불리한 날씨 조건 덕분에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통치에서 가장 큰 질문은 어떻게 그녀는 절대 왕정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 1세의 종교적 갈등을 해결하고 신교도와 가톨릭 사이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종교 개혁을 이어갔지만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한 스페인과의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권력을 신성시하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왕을 통해 절대 왕정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헨리 8세는 종교를 통해, 메리 1세는 신념을 통해,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는 지혜를 통해 절대군주의 자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권력의 역사라기보다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복잡한 권력의 변화 과정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튜더 왕조의 군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이끌어갔습니다. 헨리 8세는 교회를 장악하고 새로운 국교를 창설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했지만 메리 1세는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려는 강경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외적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엘리자베스 1세는 종교적 관용을 베풀고 해상 진출을 통해 영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며 성공적인 통치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강력한 리더십은 국가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튜더 왕조의 역사는 절대 권력이라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결국 튜더 왕조의 역사는 권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헨리 8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튜더 왕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역사의 발전 과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